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다룰 책은 이나모리 가조 선생님의 왜 리더인가 하는 책을 가지고 송암님께서 먼저 그 독후감 발표를 해주시고 그와 둘러싼 간단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암님께서는 구미시 그 중소기업협의회 상근 부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송암입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책을 굉장히 좀 많이 봤었는데 시간의 흐름이라 그런지 시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요즘은 또 듣는 쪽으로 많이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듣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책 보는 기회가 조금 적어지고 했었는데 또 새로 이 책을 대하고 우리 독서클럽에서 추천해주는 책들을 매달 한 권을 보다 보니까 또 독서량이 늘어나고 해서 또 새로운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클 때부터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키워준 그 부모님께서도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너는 어떤 선두의 모든 부분에 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원하고 하는 리더를 뭔가는 잘은 모르지만 앞서가는 사람, 앞서가는 어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책을 대했는데 아까도 그 교장선생님도 말씀해 계셨지만 이 책의 저자 이나모리 가조는 책도 이렇게 잘 쓰셨지만은 일본의 어떤 3대 기업가 중에 한 분일 정도로 기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 그러면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어떤 서구적인 어떤 미국이나 어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가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쪽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좀 뭐라 그럽니까? 혁신, 어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분은 근본을 회사나 나의 발전의 근본을 마음에 두는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마쓰시다 고노스케와 혼다 소이치로와 함께 일본의 3대 기업인으로 추앙받고 있고요. 27살 되던 해에 자본금 300만 엔 정도로 교토 세라믹을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 협의회에서 한 5, 6년 전에 이 코로나가 되기 전에 일본을 거의 매년 한 번씩 기업인들, 회원사 기업인들을 20, 30명씩 같이 제가 동행해서 모시고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토에 있는 이 세라믹을 가봤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본사를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때는 이 책을 제가 보기 전이라서 일본의 대표적인 어떤 보수적인 그런 회사구나 이런 감을 받았었는데 그게 이 책을 보면서 또 연계돼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책은 그 5개 분야의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 두 번째는 조화, 투지, 도리, 근본으로 이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일체 유심조 이 말도 이 책의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문에서도 나오지만은 이나모리 가조 선생이 위기를 넘기고 사업을 키우는 건 인재도 돈도 능력도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걸 현장에서 보니까 저희도 어떤 업무적인 얘기지만은 회원사가 한 800여 개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변화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자료나 그 회사를 어떤 방문해가지고 상담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20년 전에는 지금은 그건 코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해가지고 주가도 굉장히 좋고 어떤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지만은 지금 그거를 이렇게 데이터화해 보니까 역시 어떤 이 마음에 그 CEO가 가지고 있는 사고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자기 식구를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회사의 역량과 매출과 브랜드와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거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위기를 모면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 겸손하고 성실한 척은 할 수 있어도 그 위선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진리나 어떤 진실은 있는 그대로여야 되지 그게 가공되거나 자기 어떤 편의적으로 조작될 수는 없다. 그 당시에 나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했다고 자위할 수도 있어도 그게 어떤 상대성이나 어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처럼 어떤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은 속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마음입니다. 또 이 페이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르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덧붙여서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려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그와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 내용을 듣고는 아주 상당히 어떤 공감을 가기 이전에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것은 100% 정의 내리기는 뭐 하지만은 그만큼 어떤 진리에 가까운 그걸 어떻게 자기가 이게 실생활이나 삶에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휘청거리지 않고 마음을 잘 간수하는 것, 이것이 리더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누구나 리더라고 할 수도 있고 회사로 보면 규모가 크든 적든 CEO나 위의 직책에서는 리더로 볼 수 있는데 그 리더의 위치나 자기 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모리 가지오 선생의 평생에 걸쳐 주창한 가르침은 딱 하나다라고 표현한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끝없이 바꿔나갈 수 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것도 원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업습이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바꿔나갈 수 있어야지 어떤 참다운 나라, 원래의 어떤 리더의 역량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감 부분에서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철학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않는다. 저는 직접 경영은 안 해봤지만 저희 직원도 한 10명 저를 포함해서 그저께 채용한 직원까지 하면 한 10명이 됩니다. 저희도 출발할 때는 2명 저하고 여직원하고 20년 전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었는데 각종 어떤 업무량이 다변화되고 거기에 맞는 조사 업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작지만은 부서가 늘려나가다 보니까 이제 한 10여 명이 되었는데 거기도 어떤 리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외에도 이런 지원단체가 이제 두서너 군데의 어떤 지원단체가 더 있는데 거기하고 또 뭐 비교하면 좀 특화된 부분이나 어떤 리더의 역할을 세분화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공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고 하는 나는 철학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의 과정처럼 나는 몸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다를 굉장히 연불처럼 되뇌이고 이렇게 의식화하듯이 어떤 이 저자도 남만하는 게 이제 이 말의 뜻은 그 나무아비 타불이라는 어떤 불교 용어하고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의 어떤 바램이나 이런 거를 긍정화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던지는 말이 그겁니다. 오직 성공만 생각하고 성공할 것처럼 행동하라. 어떤 회사로 말하면 물질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같이 있는 가족의 직원, 뭐 어떤 가족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이거를 본인은 어떤 성공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교세라라는 이 회사가 한
계열사도 한 100여 개가 넘고요. 이분이 어떤 어릴 적부터 소규모로 시작했던 게 이 정도로 커지고, 이분이 또 어떻게 보니까 전에 일본 항공이라고 거기도 만성부채가 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 2년 만에 국자 전환했는 거 보면 경영의 신이 아닌가 어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소감문은 4번 했는데 이게 말로 표현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오늘 처음이라서 좀 긴장된 분위기도 있고, 특히 교장 선생님 앞에 있으니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했는데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는데. 혹시 뭐 저하고 나누시고 싶은 얘기나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 질문보다는 이분이 이제 늘 얘기했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은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은 내가 이렇게 정제되고 잘 관리되지 않으면 그걸 남한테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위선적일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항상 이렇게 외부에 어떤 게 있더라도 마음을 꿋꿋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저희가 공부하는 거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저도 이 전에 들은 얘기가 이분이 일본의 어떤 불교 수행단체에 아주 열심히 나가는 회원이라고 하시고, 또 이분이 사모님이 저 우장춘 박사님 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장춘 박사님 사위입니다, 이분이. 예, 그래서 또 제일교포 쪽에 그 지위 향상 이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고, 따님이 그 처음 그 회사의 그 경리였대요. 예. 경리 동반. 그래서 이제 자기 답답한 그 하소연을 그 이제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결국 돈을 줘야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위에서 안 해주니까 나중에 뭐 이 격리 여직원인 그 자기 미래 아내 될 사람 붙들고 하소연을 했다는데 아마 그러면서 둘이 친해진 바인.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 책을 제 아는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기 이렇게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제 그분도 이런 저 CEO 단체 어떤 이렇게 멤버셨는데, 근데 저는 이 책 제목이 왜 리더인가라는 말이 이렇게 먼저 와닿았어요. 우리가 이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 리더가 돼야 된다. 경영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리더십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리더인가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하신 것 같고, 재미난 건 이분이 자기 안에 보면 자기 마음의 어떤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 그림을 보니까 이분이 어떤 정신 구조를 갖고서 이런 그 평생을 살아오셨구나 이런 게 딱 더 이해가 빨리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결국 보면 이분도 자기 내면의 질서 확립에 애를 쓰신 것 같아요. 내 내면에 이런 어떤 뭐 구조를 딱 만들고 이거를 흐트러뜨리거나 내 탐진치 때문에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이렇게 지켜오신 것 같고, 결국 큰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자기가 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마 이제 이런 얘기들을 책에다 쭉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이분 책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7, 8권 되는데 거의 다 읽어봤어요. 저희 교세라하고도 거래 관계가 있어서 이제 그쪽 특허 업무를 저희가 조금 하지만, 그래서 거기도 이제 몇 번 가보고, 교토에 있는 본사를. 거기서 들은 얘기가 이분이 굉장히 검소하시대요. 지금도 한 20평짜리 아파트에 그냥 사시는데, 그게 사신 지가 30년이 다 되는, 일본에서 치면 재벌인데 그렇게 싼 아파트에서 그냥 사시는 것도 대단하고, 여러 면에서 이렇게 타인의 귀감이 되시는 분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고 느낀 소감이, 남의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리더가 되라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 그 사회적 가치관이 나를 쥐고 흔드는 것에 따라가지 말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그 내면의 질서 확립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타인과 나와의 관계, 또 이 전체 사회와 개체인 나와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계 확립을 상당히 신경 쓰신 것 같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을 갖는다는 게 결국 깨어나는 게 아닌가. 이분은 사실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그 일본에서 보면 뭐 이류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이류 중에서도 처지는 그런 지방대학 출신이시고, 또 당신 말로도 그런데 나는 IQ가 100 될까 말까, 뭐 머리도 안 좋다고. 그러니까 뭐 동경대니 무슨 뭐 이렇게 뭐 일본에 뭐 유명 대학이 있잖아요. 개요 대학이니 뭐 이런 명문대학 출신 사람들하고 나는 비교할 인간이 아니라고 뭐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못 가진 게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못 가진 게 지금 우리 사회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 사회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이렇게 막 욕망의 탐짐치로 막 그냥 뭐 비눗방울처럼 거품처럼 흘러 넘치는 이런 혼탁한 사회 속에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자기 삶으로 모범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한국의 이나물이 가져오는 누굴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는데, 결국 내면의 질서 확립을 하는 그런 건강하고 밝은 어떤 영혼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을 찾기 전에 나부터 그런 인간들이 태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분의 어떤 첫 질문에 보면 진화 부분에요. 단 한 톨의 의심 없는 순수한 마음이 위대한 업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여기에도 우리가 개략적으로는 이 말의 뜻은 뭐 대부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한번 더 보완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분의 다른 책 읽어본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누가 청중에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은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고 머리도 좋지 않다고 하시고, 그러면 당신을 이렇게 성공하게 만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 내 능력이 아니다. 나는 다만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소명의식 하나만 확실하게 갖고 그냥 나를 운명에 내어 맡겼다. 오로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다 보니 이렇게 됐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되게 똑똑한 사람, 저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내가 이루었노라, 뭐 내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잘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시대나 어떤 그 상황이 변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뭐 좀 심한 말로 그 추악한 어떤 면이 드러나거나 해가지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면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자기의 신념이나 소명의식을 아주 단단하게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의 나를 내어 맡기고 그 신념 하나를 북극성처럼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자기의 역량만큼, 그런 만큼 그걸 실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남의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리더부터 되자.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리더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많다거나 권력이 세다고 해서 사회의 지도층이나 남의 리더가 될 노릇을 할 때 그 조직이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교훈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